안녕하세요. 데이업의 이경민입니다. 인화 전공입니다. 인화 전공이 자사주를 매입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배경과 이유를 살펴봐야겠는데요. 규모는 어떻게 되고 시장 반응은 어땠을지 바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보시게 되면요. 인하전공이 자기 주식 취득 결정을 내렸습니다. 규모는 보시는 것처럼 100억 원의 규모에 달하는데요. 이것은 형식적인, 그래도 원론적으로 명시하는 것은 주주 가치 제고랑 또 주가 안정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그러한 조치의 전략적 일환으로 자사주를 매입했다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렇게 자사주를 매입을 한다는 것 자체는 베이스를 깔고 있는 의미가 있죠. 주주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의미다라고도 해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왜 그러면 이렇게 자사주를 매입하는 게 주주의 가치를 높이게 될까라고도 궁금해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 자사주를 매입을 하게 되면은 주가의 변동성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시장 신뢰도를 높여서 주주 가치를 또 보호하는 전략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주가가 과도하게 하락하는 것을 방지를 할 수 있고,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수요를 이렇게 창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주가 상승을 유도할 수 있는 전략이 될 수도 있다라고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 계약 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보시는 것처럼 2024년 9월 5일부터 25년 3월 5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에 자사주를 매입을 해서 주가를 안정에 기여를 하겠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 자사주 매입은 배당 가능 이익을 사용해서 이루어지는 건데,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하면은 좀 무리하게 부채를 끌어들이지 않고 이제 재무 건전성을 유지를 하면서 진행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사주 매입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을지 한번 정리를 하게 되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자사주 매입은 주가 안정이랑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한 일환이다라고도 말씀드렸는데, 두 번째로 덧붙여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 자사주 매입은 경영진이 현재 주가가 이 기업의 실질 가치보다 또 저평가되었다고 판단할 때 이런 신호로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경영진 자체가 이 회사에 대해 성장성을 또 확신을 갖고 있다라는 의미도 내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주주한테, 투자자들한테 이 신뢰를 주는 요소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 배당 가능 이익 내에서 이루어진다는 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리하게 자금을 조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포인트가 또 중요하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장기적으로 재정적인 요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선택이고 전략이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시장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9월 5일에 자사주 매입한다는 소식이 발표됐죠. 그렇게 되면서 신탁 계약 발표 후에 주가가 전일 대비해서 1.6% 정도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것은 다름 아닌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신호를 받아줬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시장에서 보이는 반응처럼 이 자사주 매입은 단기적으로 주가에 부양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장기적으로도 주가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주식 수가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주당 순이익, EPS가 증가하고 이것은 주가 상승의 기반이 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됩니다. 이어서 인하전공과 에어인천에 대한 이야기를 덧붙여 보겠습니다. 인하전공은요, 아시아나 화물사업부 인수에 또 깊이 관여하고 있는데요. 인하전공이 소시어스 제5호에 1,000억 원을 출자해서 최대 주주로 화물사업부 인수 프로젝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걸 알고 계신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인하전공이 가고 있는 흐름에 대해서 조금 뒷받침하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게 되면, 인하전공이
원래는 이 1,000억 원이라는 거 규모로 더 출자를 해서 프로젝트에 더 깊이 관여하려고 했었었는데 현대글로비스가 1,500억 원을 출자를 하면서 우선 매수권을 가져갔다는 상황을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요. 거기에 따라서 인하전공이 후순위 출자 대신에 선순위 출자로 전략을 변경하게 되면서 추가 출자를 하지 않는 선까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인하전공이 이번에 이 인수거래 자금 출자를 하는 주요 투자처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그만큼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회사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주제로 돌아와서요. 인하전공이 이번 신탁 계약 외에도 또 추가적인 자사주 매입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기업이 이제 자사주 매입을 계속 추진하게 되면 시장에서는 계속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사주 매입 규모가 얼마나 될지, 규모가 커지면서 또 주식 유동성이 그만큼 줄어들면서 주가가 상승할 수 있을지도 주목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하전공의 실적을 보게 되면요. 1분기에 비해서 2분기는 매출액이 크게 올랐습니다. 근데 반대로 당기순이익이 많이 줄어들게 된 상황인데요. 이러한 원인이 아무래도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부양을 하려고 한 게 아닌가라고도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따라서 이 재무 상태만 놓고 봤을 때 인하전공이 비용 절감과 매출 증가가 계속 나와줘야 하는 상황이다라고도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투자를 통해서 지금 당기 순이익이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 같은데 그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에어 인천과 관련해서도 인하전공이 에어 인천의 아시아나 화물사업부 인수에 이렇게 참여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업이 또 성공적으로 성공을 해주고 이런 재무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까지 또 주목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어 인천이 화물 사업도 성과를 또 내게 되면 또 간접적으로 주주 가치 상승으로 또 이어질 수 있고 재무 구조에도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보완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게 되면 자사주 매입, 어떻게 보면 2분기에 당기순이익이 큰 적자를 내게 되면서 주주 가치를 다시 한번 재고를 하면서 끌어올려 보겠다라는 의도로도 해석이 되고 단기적으로는 주가를 방어를 하고 안정적으로 가져가면서 이 적자 부분을 해결하고 장기적으로는 실적 개선과 외부 요인을 또 변동을 주면서 여러 가지 추가 동력을 만들겠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시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차트에서 5일선과 21일선이 수렴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동평균선 위에서 지지를 받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단기적인 이제 하락세가 조금 진정이 되면서 추가 상승을 준비한 흐름을 가능성을 보일 수도 있다라고도 보실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추세의 흐름을 봤을 때는 아직 6월 말에 있었던 고점 돌파 이후에 계속 많이 하락을 한 상태인데요. 일단은 뚜렷한 상승 전환의 신호는 없지만 그래도 정리할 수 있는 거는 하락세는 멈추고 있다는 모습을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정리하게 되면 이 최근의 흐름은 이 안정화 단계에 들어선 상황이 아닌가라고도 보여지고 거래량이 다시 한 번 더 늘게 되면 주가가 주요 저항선을 돌파할지 여부가 주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